안녕하십니까. 어른촌노입니다. 예, 3교시는 이번 시간은 직업정보론 하여 20문항으로 구성되어 있는데 직업정보론도 1, 2부로 구성되었습니다. 자료집 안에 정답이 다 있습니다. 자료집 위에서는 놓기 힘듭니다. 저는 그리 봅니다. 자료집 잘 준비했으니까 자료집 중심으로 공부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합격을 기원합니다. 파이팅! 네. 오케이. 11번 가실게요. 그래서 이번에 놓을 확률은 포괄적 업무가 너무 많이 나왔기 때문에 이번에는 11번 다수 직업 종사자가 유력합니다. 2019년 2에 6점 나왔고요. 20, 21, 3년 뒤가 되기 때문에 충분히 11번 재탕하여 놓을 수 있습니다. 개념. 한 명의 전혀 상관성이 없는 일 밑줄, 전혀 상관성이 없는 8자 밑줄, 전혀 상관성이 없는 포괄은 유사한 일이고 전혀 상관성이 없는 일. 제가 예를 불러 드릴까요? 낮에는 금속업 회사원, 저녁에 대리운전. 이 사람은 금속 회사원이야 대리운전이야. 회사원 직업도 있고 대리운전도 있고. 이걸 결정해 줘야 기본 원칙, 법의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하지 않습니다. 하나의 직무는 하나의 분류에만 들어가야지 만약 이 사람이 대리운전기사도 주의업이고 회사원으로 주의하면 한 명이 양다리 걸치기 때문에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은 하나의 직업으로 결정해 주게 되어 있습니다. 분류원칙 세 가지는 저는 이를 여러분 어찌 외웠는지 몰라 시수체로 해도요. 취업시간 시 동그라미, 수입수 동그라미, 시수체, 조사시 최근직업 우선의 원칙. 가장 먼저 취업시간을 고려하여 보다 긴 시간으로 결정합니다. 위의 경우로 분별하기 어려운 경우에는 수입으로 결정을 합니다. 위의 두 가지로 판단할 수 없는 경우에는 조사 시점 기준하여 최근 종사한 직업으로 결정합니다. 오케이. 다음 문제. 당구장. 직업 분류 일반 원칙 두 가지 써라. 여러분 캡코 코드든 한표 직분 한표 3분이든 이 두 가지는 무조건 조용해요. 포괄성의 원칙, 배타성의 원칙. 이거 한 번 놓은 적이 있습니다. 이 차에. 대한민국에 존재하는 모든 직무들은 어떤 수준에서 분리에 포괄되어야 합니다. 엄마가 자식을 안듯이 모든 직업을 포괄해야 하는 것이 포괄성의 원칙이에요. 특정 직무가 한표 직분에 누락된다면 포괄 못한 거지. 위해한 것으로 봅니다. 배타성의 원칙,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동일하거나 유사한 직무는 동일 단위 직업으로 분류되어야 합니다. 만약에 하나의 직무가 동일한 직업 단위 수준에서 2개 혹은 그 이상의 직업으로 양다리를 걸치게 되면 배타해야만 했었는데 배타를 못했기 때문에 배타성의 원칙을 위반한 것으로 봅니다. 오케이. 밑에 당구장 순서 배려 원칙, 다른 말로 동일 분류 원칙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대분류 6일이 뭐고? 대분류 6 한국포전지법 대분류 6 시작. 농림, 어업, 숙련 종사자. 이 밑에 대분류 밑에 중분류가 3개 있는데 그걸 61, 62, 63이라고 그러지. 61의 중분류는 뭐고? 농축산숙련직. 62번은 임업숙련직. 63번은 어업숙련직이에요. 여러분 시대고 책 봐봐라. 농축산숙련직, 임업숙련직, 어업숙련직. 이렇게 대분류, 중분류인데 이게 중분류 안에 이 순서가 뭐야 이 말이에요. 요거를 동일분류 원칙 또는 순서를 배열할 때 순서 배열 원칙이라고 해요. 저는 이를 1번 한국줄 치고 2번 특수줄 치고 3번 고유 한국특수고라고 합니다. 먼저 이 순서는 아까 농업, 임업, 어업 이 순서는 한국포전산업분류에 놓는 분류원칙에 따라 배열하였죠. 그럼 한국포전산업분류는 안 놓는 게 있거든요. 그럴 경우에는 특수한 분야를 앞에 배치하고 일반 분야를 뒤에 배치하죠. 이거를 특수, 일반 분류라고 그래요. 특수한 직무를 먼저 배열하고 일반적인 경우는 나중에 배열했다. 생명과학연구원을 먼저 배열하고 자연과학연구원을 뒤에 배열한다 이 말이에요. 세 번째, 특수와 일반으로도 분류 안 될 때는 고용 수가 많은 곳이네. 농사가 고용자 수가 많지. 그 다음에 임업, 업, 그 다음 갑니다. 그 다음에 직능 수준을 고려하여 높은 순으로 직능 유형을 고려하여 중분류든 소분류든 세분류든 세세분류 안에서 순서를 잡아 나갔다. 오케이. 네. 다음 문제 12번 가실게요. 12번도 유력합니다. 한국포전직업분류 대분류와 직능 수준을 연결하시오. 대분류 1와 대분류 2. 대분류 1이 가리자고요. 대분류 2가 전문가 및 관련 종사자. 잘 아시다시피 제4 직능 수준 OR, 제3 직능 수준이 되겠으며
그 다음에 W 3번부터 8번까지 저는 이를 38 강대를 하는데 사습한 농기장은 다 오른쪽에 제2직능 수준필요, 제2직능 수준필요 아시죠? W9 단순 노무종사자는 제1직능. 그럼 제1직능이 뭔데? 단반육이라여 단순하고 반복적이며 육체적인 활동에 종사하는 자. 풀을 뽑거나 잔디를 깎거나 열매를 따거나 때로는 땅을 파기도 한다. 초등학교나 기초교육만 필요하다. 이거를 제1직능이라 하잖아요. 군인 V 이번에 변경되었죠. 제7차 개정 때 변경됐는데 제2직능 수준 뒤에 이상 행정편 이상 꼭 이어줘야 돼. 오케이. 13번. 13번 직능 수준 직능 유형을 설명하시오. 직능이란 영어로 스킬. 어디서 직자 능자 빼놨니 봐요. 주어진 직동을 하면 업무와 가업을 수행하는 능력을 직능이라고 그래요. 직자 능자 있잖아요. 직능 수는 스킬 레벨. 높낮이를 말해. 레벨이 높낮이야 이거. 높낮이 줄치고. 정규교육 정동그라미, 직업훈련 직동그라미, 직업경험 직동그라미, 선천적 능력 선동그라미, 사회문화적 환경 사동그라미 5개 써야 돼. 높낮이를 꺼내면 안 되고 저는 이를 정직직 선사라고 합니다. 뒤에는 결정된다 해야 퍼펙트. 직능 유형료 스킬 스페셜리제이션요. 직무 수행에 요구되는 지식의 분야 지동그라미, 사용되는 도구 사동그라미, 투입되는 원재료 투동그라미, 생산된 재화나 서비스 생동그라미. 저는 이를 지사투생이라고 합니다. 관련된다로 마무리. 그를 직능 유형이라고 그래요. 여러분 작년 니해 때 3점으로 생뚱맞은 문제가 나왔는데 산업분류를 써라요. 산업분류요. 여러분 그 밑에 당구장 보면 산업활동을 보면은 교재에 나오는데 산업분류는 안 나와요. 이거 제가 답 찾는다고 열심히 다 디비했죠. 네이버도 디비고 다음도 디비고 뭐 사전도 산업사전 다 디비봤는데 제가 답을 만들어냈죠. 산업분류란 산업활동을 분류기준 밑줄, 원칙 밑줄, 분류기준과 원칙에 맞추어서 유사한 것을 모아가면서 체계적으로 유형화한 것을 산업분류라고 합니다. 나올 확률 10% 중에 1%. 다시 놓기는 좀 그래요. 차라리 13번이나 그 밑에 산업활동의 범위를 보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산업은 저는 유산생이라고 그래요. 유산 성질을 갖는 산업활동에 종사하는 생산단위의 집합을 말합니다. 유산생. 그래서 금속산업, 섬유산업 이렇게 이야기하죠. 산업활동이란 활동 들어가는 거죠. 노동자본 이거를 생산의 양요소라고 그래요. 이걸 투입해갖고 그럼 뭐가 나오노? 상품이 나오겠지. 재화나 그 다음에 아파트 서비스 AS 차 팔고 나서 서비스 하잖아요. 서비스 생산, 제공 등을 하는 일련의 활동 과정까지. 산업활동 외에는 영리, 비영리 모두 포함돼요. 여러분 돈 되는 것만 산업이라 하지 않아요. 돈 안 되는 것도 그 산업에 들어가잖아요. 영리, 비영리 모두 포함하되 집에서 하는 가사활동 줄치고 어머니의 설거지라든지 진공청소기라든지 빨래라든지 그 다음에 밥하는 거라든지 이것은 영리도 아니고요. 하기 때문에 산업이라 부르기는 좀 그렇잖아요. 이럴 때는 편지 봉투에 풀 붙인다든지 뭐 인형에 눈을 꼽는다든지 이런 거를 산업이라 하기는 그래요. 그래서 집에서 하는 가사활동은 뭐라고? 제외한다. 14번 가시겠습니다. 14번 갑니다. 한국표준산업분류는 이제 산업분류 넘어왔어요. 그 유사성에 따라 유행한 것으로 세 가지 분류 기준에 분류됩니다. 이게 나옵니다. 2019년 1회 나오고 안 나오시면 충분히 리스트입니다. 최상급이에요. 한국표준산업분류 분류기준 세 가지요. 가장 중요한 1번이 뭐야? 산출물이에요. 뭐가 나왔냐? 쇠가 나오면 금속이 되고요. 옷이 나오면 섬유가 되잖아요. 근데 갈로 안에 동그라미 1, 2, 3 뒤에 물수기 동그라미. 산출물의 특성에는 왜 1차에 나왔기 때문에 물리적 구성 및 가공 단계도 써라. 수요처 누가 갖가지는? 사람의 운반 수단으로 쓰이는 거야 자동차. 동물의 사료로 쓰이는 거야. 누가 쓰는 거야 수요처가. 그거 고려해야 돼. 기능 및 용도 1번 끝. 이번은 뭐가 들어간 거야 이거 고려합니다. 섬유가 들어가서 뭐 쇠가 들어가서 섬유가 들어갔어요. 투입물의 특성도 고려하여 분류기준을 WA 농업점 임업부터 B 강업 봐봐 9페이지에 한국표준산업분류 대분류 있지 9페이지에 한 페이지 넘기면 A 농업점 임업 및 B 강업 C 제조업 있죠. 이 분류를 어떻게 했느냐면 그래서 1번에 산출물을 보고 석탄이다 B 강업
그 다음에 컴퓨터다 시제조업 이리 보낸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번에 투입물이 또 뭐 들어가느냐? 원재료, 생산공정, 생산기술 및 시설력. 싼 걸로 3번, 저는 이를 생일결이라 그래. 생일결. 여러분 생일날 결혼해봤나? 생일결. 생산활동의 일반적인 결합행태. 이거는 원료, 노동, 자본, 기술 이런 게 어떻게 결합되어 있냐 이런 걸 고려하는 거죠. 이 세 가지를 한표 3분의 분류기준 세 가지라고 합니다. 자, 9페이지요. 한국포준 직업분류 대부를 묻듯이 한국포준 산업분류 대부를 물을 수 있어요. 저는 이거 다 해야 6까지. A 모르는 사람 있나? 농업점, 임업 및 업. 다 알죠? 한번 따라해봐. 농업점, 임업 및 업. B는 두 자예요. 두 자리라서 광업. C는 세 자리제, 세 자리 제조. D는 네 자리제, 전기가스가 몇 자고? 네 자리라서 D입니다. 전기 및 공기 조절 공급. E는 뭐야? 다섯 A, B, C, D, E 다섯 번째가 뒤에 원료 재생은 몇 자고? 다섯 자. 여러분 아무거나 물어봐봐 한번. 알파벳 아무거나 물어봐. 답 다 해볼게. F 건설업, G 도매 및 소매업, H 운수업. 또 그래서 최소한 5개 앞에 5개 A, B, C 안 되면 3개까지라도. 농업점, 임업 및 업, B 강업, C 제업, D 전기, 가스, 전기 및 공기 조절 공급, E 수도, 하수, 폐기물 처리 및 원료 재생업 이렇게. F 건설업 되겠죠? 안 될 것 같아 보이. 15번 갑니다. 한표 3분 적용은 이게 나옵니다. 왜냐하면 그 밑에 당구장 있죠. 한국포준산업 산업결정 방법이에요. 그 뒤에 봐봐. 2010년 작년 만장 시험에 나왔고 2020년 작년 3회에 나왔잖아. 3, 4회 다 나와 밑에 끼. 그러니까 나온 다음에 위에 15분에 나올 차례잖아. 적용원칙 줄치고 읽어볼게. 세 가지 알아야 돼. 생산 단위, 복합적인 활동 단위는 산업활동이 결합되어 있는 경우는 산출물뿐 아니라 투입물, 생산 공정 등을 함께 고려하여 그들의 활동을 가장 정확하게 설명된 항목에 따라 분류해야 된다. 15번 적용원칙 해두세요. 한국포준산업분류의 산업결정 방법 세 가지도요. 생산 단위의 산업활동은 그 세 가지가 나와요. 보면 주된 산업활동에 따라. 주된 산업활동은 잘 모르면 부가가치의 크기에 따라. 부가가치의 크기를 잘 모를 때는 산출액에 따라. 그래서 동그라미 1번에 밑에 네모안에 세 가지가 나와요. 상기 원칙에 따라 결정이 어려운 경우에는 종업원 수, 노동시간, 임금 및 급여액에 따라. 계절에 따라 정기적으로 산업을 달리하는 공장이 많아요. 고무공장인데 여름에는 고무신, 봄에는 고무신, 여름에는 투부공장, 가을에는 지팡이, 겨울에는 석유공장 만들잖아. 고무공장인데 이렇게 계절에 따라 생산품을 달리할 경우에는 조사 시점과 관계없이 조사 대상 기간 중 이 조사 대상 기간이 계절이에요. 그 계절에 뭘 많이 만드느냐에 따라 그 회사를 결정해 주면 돼요. 밑에 표 3분 개별적 독립활동 4가지요. 개별적 독립활동 네모치고요. 여러분 산업활동은 부가가치가 가장 큰 것을 주된 산업활동, 부가가치가 그 다음에 것들을 부차적 산업활동, 주된 산업활동과 부차적 산업활동을 보조하는 것을 보조단위 보조활동이라고 그래요. 그런데 밑에 놓는 4가지는 보조활동으로 보지 않고 개별적 독립활동으로 본다라고 되어 있어요. 그것도 문제 좋아요. 1번 고정자산 곧 동그라미. 고정자산으로 일부의 재화의 생산하는 경우. 2번 모 생산 단위줄 치고 자동차 회사를 해보자. 사용되는 재화나 서비를 보통을 보조적으로 생산하더라도 그 생산되는 재화나 서비 대부분을 다른 시장에 판매하는 경우요. 모 생산 단위 자동차에서 생산하는 구 동그라미. 이를테면 핸들이든 그다음에 범퍼든 내비게이션이든 이런 걸 만들다 하더라도 그거를 포장하기 위해 밑에 줄에 케인 상자 유사 제품이 생산한 경우는 그거는 개별적 독립활동으로 보지 보조활동 보조산업으로 안 본다 이 말이에요. 마지막 연구 및 개발 활동도 뭐 자동차의 디자인을 연구한다든지 연비를 연구하는 이런 것은 보조 활동이 아니라 이 전문 직종이기 때문에 개별적 독립 활동으로 봐요. 저는 이를 고보구연이라고 그래요. 고보구연. 오케이. 넥스트 페이지. 16번부터는 계산 문제예요. 계산 문제는 기본적으로 알아야 됩니다. 그죠? 최고의 생산 가능 인구, 다른 말로 경제 가능 인구, 또 다른 말로 15세 이상 인구. 그 밑에는 경제 활동 인구와 비경제 활동 인구로 나뉘어요. 경제 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들이고 비경제 활동 인구는 일할 의사가 없는 사람이에요.
경제활동 인구에는 취업자와 실업자가 있어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 취업했다, 취업자예요. 일할 의사가 있는 사람 중에 앞으로 취업할 것이다, 실업자예요. 이렇게 구분을 해낼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제활동 참가율, 고용률, 실업률 거기 넣어져 16번 밑에 경제활동 참가율 공식 잡아요. 생산 가능 인구 15세 이상 인구 수분의 경제활동 인구수 곱하기 100 위에 그대로 주의하면 돼요. 400분의 220 곱하기 100은 55%입니다. 안 될 때는 다 맞네 앞으로 똑같이 놓는다. 실업률이라는 것은 공식 분모 경제활동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 유리라수 곱하기 100 이해되나요? 위에 경제활동 인구수는 취업자와 실업자 수를 더하면 돼요. 조심해야 될 것은 위에 네모 안에 정규직 취업을 준비하는 단시간 근로자 10이 되어 있는데 이것도 취업자인데요. 그 위에 취업자 수에 포함되어 있음. 그 10은 이미 취업자 수에 포함되어 있는 겁니다. 즉 통계청에서 발표되는 취업자 수는 토탈 취업자 수를 먼저 발표하고 그 안에 또 이런 사람도 있다는 것이기 때문에 그 16번 문제에서 취업자 수를 200으로 봐야지 210으로 보면 절대 안 나쁜다. 그래서 마지막 3번 고용률 공식은 생산 가능인구, 경제 가능인구 15세 이상 인구 수분의 취업자 수인데 취업자 수를 얼마로 넣는 뒤에 400분의 얼마? 202가 212가 200으로 해줘야 된다 그래. 210으로 하면 틀리게 되는 거예요. 통계청에 한 번도 안 들어가 봤다 이래 되는 거죠. 다음 17번 오케이. 아래 물음에 답하시오. 쌍갈로 1번 35시조 고용률을 구하면 돼요. 그 위에 표에서 최고 오른쪽 칸에 35시조 있나? 생산 가능인구 현관편 발라봐. 22982 취업자 수 16859요. 고용률은 분모 생산 가능인구 수분의 취업자 수 곱하기 100이에요. 다 볼 거 없어. 그 포 중에 생산 가능인구와 취업자만 현관편에 넣으면 돼. 그럼 30조 50조 구해보면 돼요. 공식은 16859 나누기 22982 곱하기 100 하면 73.4가 나와요. 되나? 그럼 30세 50세는 정해져요. 요거를 서울이라 하기도 하고 대학원 졸로 놓을 수 있어요. 그 밑에 칸은 대전이라 하기도 하고 대학 졸업료. 그 다음에 20세 24세는 대구라 하기도 하고 전문대 졸료. 최고 왼쪽 15, 19세를 고등학교 졸업하고 무슨 광주라 이렇게 정하기 때문에 하위 3단계를 절대로 더하면 안 된다. 통계청에 통계율을 낼 때는 지역별로 내기 때문에 대 합치면 안 돼요. 싼 걸로 이번에 30, 50 고용률 29세 이하로 되어 있기 때문에 29세 이하로 되어 있다고 하여 합치지 말라고 20, 59세 고용률 구하고 그럼 뒤에 5.8%가 30, 50 고용률이 5.8% 더 높아요. 20, 20세 고용률은 44.6% 나오기 때문에 30, 50 고용률이 73.4% 나왔다면 28.8%가 생산 주축 연령대인 30, 50 고용률이 더 높아요. 이렇게 비교 분석하는 거죠. 15, 19세 고용률은 178이 취업자고요. 생산 가능 인구수가 3284이기 때문에 곱하기 100하면 5.4가 나와요. 소수점 처리는 위에 적혀 있을 거예요. 두째 자리에서 반을 말아 되어 있네요. 그러면 35세 고용률에 비해서는 15, 19세가 68%가 3, 50세가 더 높아요. 그러면 비교 분석 한번 가보지. 생산 주축 연령대인 35세 고용률이 여타 연령층보다 높다. 이렇게 밑에 셋째 줄에 20, 20세 연령층 줄치고 그 밑에 25, 29세 연령층 줄치고 하여 밑에 두째 줄 청년층들의 입직의 신중함 등으로 인해 아직 생산 주축 연령대인 35세 고용률에는 아직 못 미치고 있다. 이렇게 분석하잖아요. 다음 18번요. 18번은 역대 계산 문제 중에 놓은 것 중에 가장 까다롭다는 평을 듣는 것이 18번이에요. 고용률 공식을 안 했냐. 고용률은 취업자 수 나누기 경제 가능인구, 생산 가능인구를 하면 여기서 생산 가능인구를 뽑아내야 돼요. 고용률 50%에 여러분 생산 가능인구를 뽑아낼 수 있으면 밑에 공식이 있는데 거기에다가 비경제활동 인구수 400을 빼면 경제활동 인구수가 나와요. 이게 900이 나오는데 400을 빼면 500명이라고 하는 경제활동 인구가 나와요. 그래서 답은 뭐냐 하면 실업자 수를 구하라 했기 때문에 경제 가능 인구수분의 실업자 수 곱하기 100이니까 실업자 수는 뒤에 50명 되어 있지. 그럼 500분의 50 곱하기 100 하면 실업률은 보통 10으로 답 잘 나오지. 18번 고용률 가지고 경제활동 인구수를 뽑아내느냐 아니면 생산 가능 인구수를 뽑게 되면 비경제활동 인구 400을 빼면 경제활동 인구수가 나오기 때문에 답은 구할 수가 있습니다.
참고로요. 셋 주 전에 고용률은 취업자 수 나누기 생산 가능 수 곱하기 100. 고용률 50%로 해서 내려오고요. 그 다음에 생산 가능 인구. 생산 가능 인구를 X라고 하면 취업자 수는 X 빼기 450이 돼요. 왜 450이냐? 비경제활동 인구가 400이고 실업자가 50명이니까 생산 가능 인구 수는 취업자 더하기 실업자 더하기 비경제활동 인구잖아. 거기다 취업자 수를 구하면 생산 가능 인구에다가 비계획적 활동 인구 400과 실업자 수를 50을 더하여 빼버리면 취업자 수가 나와요. 그래서 공식이 X분의 X 빼기 450 곱하기 100이 되는 거예요. 그럼 50X 분모하고 들어서 퍼센트만 없으면 돼요. 50X는 100, X 빼기 450이 되죠. 다시 50X는 100X 빼기 45,000이 돼요. 50X는 45,000이 되고요. 그럼 X는 900이 나오잖아요. 이게 생산 가능 인구니까 위에 400이라 했었기 때문에 비경제활동 인구는 경제활동 인구는 900 빼기 400 하면 500이 돼요. 그럼 분모가 500이 되는 거지. 실업자 수 50이니까 곱하기 100 하면 10%가 돼요. 오케이. 밑에 당구장류. 검정 기준이 1차에 너무 잘 나와서 물을 수 있겠습니다. 응시 자격요. 기술사는 고도의 전문 지식, 기능장은 최상급의 숙련 기능, 기사는 공학적 기술 이론 지식, 산업기사는 기술 기초 이론 지식, 기능사는 해당 종목의 숙련 기능이 되겠습니다. 오른쪽에 응시 자격을 물을 수 있어요. 우리나라 자격증은 국가 기술 자격이 있고 국가 전문 자격이 있어요. 변호사, 공인중개사, 법무사 이런 사람은 국가 전문 자격이라고 그러고 우리 시험은 국가 기술 자격이라고 그래요. 여기요. 1년입니다. 기능사 따고 1년 동일 실무를 하게 되면 산업기사 따를 수 있어요. 이걸 동일 실무라고 그러지. 그래서 이거를 인삼 먹고 7 이래 돼요. 기능사 따고 요 해만큼 하면 동일 실무를 해야 돼요. 여기는 1로 요거 1년, 여기 5년, 여기 5년요. 그 다음에 위에 두 가지는 그만 동일 실무 9년만 하면 돼요. 밑에 자격증 없어도. 그다음에 산업기사는 2년제 전문대학 관련학과 졸업자. 기사라는 것은 4년제 관련학과 졸업자. 기능사는 응시자격 제한 없음. 9번. 입증률을 구하라. 입증률은 해당 원래를 얼마나 들어왔냐 이게. 싼 걸로 1번. 월말 노동자 수 대비 월간 정가 동그라미 비율을 말해요. 입증률은 9월 말 사원수분의 10월 정가 동그라미. 노동자 수를 분자 이어주면 돼. 다주 이으면 돼. 신규 채용 더하기 전에 곱하기 100. 전월달 9월달에 1000명이라 했으니까 이번 달에는 신규 채용 20 더하기 전입인은 80 더하면 분자의 주 이었고 곱하기 100 하면 10%가 저번달 9월달에 비하여 이번달 10월달에 새로 들어온 비율이다. 그럼 입증률을 넣으면 이직률을 물을 수 있어요. 이직률은 위에 정가를 감소로 싹 바꿔주면 돼. 이번 달에 몇 명 빠져나갔냐 하여 곱하기 100 하면 이직률이 계산됩니다. 넥스트 페이지. 마지막 문제 20번요. 다음 표를 보고 답하시오. A의 구인배수 인 동그라미 이꼴 신규 구인이는 인 동그라미 신규 구직소 직 동그라미. 저는 이를 인직이라 그래. 1, 2번은 절대 곱하기 100 하면 안 돼. 사람 수를 묻는데 왜 곱하기 100 하니? 여러분 해독시키려고 구인 배율로 묻더라도 곱하기 100 하면 안 돼. 구인 배수든 구인 배율로 물으면 곱하기 100 하면 안 되고 공식은 인직 분자의 구인에는 분모의 구직자 수요. 위에 구인 있는 거 구직자 수 말면 돼. 곱하기 100 안 하면 0.24 나와요. B도 마찬가지. 인직 하면 분자의 구인에는 분자의 구직 포 있잖아요. B 계산하면 0.3이요. 구인 배수는 사장이 뽑는 거기 때문에 구인 배수가 높을수록 호갱기예요. 사람을 많이 뽑는다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구인 배수는. 취업률은 취취직 곱하기 100이라 그러지. 3번의 A 취업률 뒤에 취업 건수 분자 치 동그라미 분모 직 동그라미. 저는 이를 취취직이라 그래. 곱하기 100 취취직. 그럼 A의 취업률은 36710. 그 다음에 구직은 46746 곱하기 100 하면 취업률이 나와요. B의 취업률도 취취직. 치자 넣으면 하나 더 붙이고 찍. 취취직. 찾아오면 12.68. 동그라미 5번 비교해 볼게. B 기간이 A 기간보다 구인 배수에서는 0.32 빼기 0.23이 0.08 높고요. B가요. 취업률도 12.68 빼기 8.6 하면 4.08 높아요. 뒤에는 퍼센트 붙이고 앞에 구인 배수는 절대 퍼센트 붙이면 안 돼. 곱하기 100 할 때 퍼센트를 붙이는 거죠. 0.08로 끝내야 되고 뒤에는 4.08% 해야 돼. 곱하기 100 했기 때문에 높게 나타났다. 따라서 B기간 동안 더 호갱기로서 시장에서 기업 활동과 생산이 더 활발했고 더불어 일자리 창출과 신규 노동 수요를 더 많이 불러있다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이렇게 경제활동을 비교하는 거죠. 이상으로 직업정보론 2차 실기 특강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내용이 도움이 되셨다면 하단에 있는 구독, 좋아요의 공감의 버튼을 한번 꾹 눌러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